근데 저는 왠지 션 오말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개소린가. 8월달에 넘버링 되는 UFC 292의 메인 이벤트죠. 션 오말리와 알저메인 스털링의 그 벤터급 타이틀전 예상 및 분석을 준비했습니다.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이제 4차 방어전이고, 션 오말리는 당연히 UFC에서도 첫 번째 타이틀전이고 본인의 커리어 전체, 그러니까 중소 단체를 포함해서 첫 번째 그 챔피언십 매치입니다.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강력한 그래플링, 또 신체 능력이 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죠. 그런데 이 선수가 뭐 그래플링이나 강인한 신체 능력 못지않게 강점으로 평가받는 게 변화무쌍한 그 파이팅 스타일입니다. 매 경기 상대마다 좀 다른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션 오말리와 알저메인 스털링 경기는 알저메인 스털링이 과연 어떤 그 전략을 택할지, 어떤 스타일을 택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맞춰서 뭐 전략이나 스타일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장신의 타격감에는 스털링이 좀 강한 압박을 넣고요. 반면에 상대방이 좀 단신의 그래플러다 이러면 아웃파이팅을 펼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최대 강점이라고 꼽히는 그래플링 활용도도 상대방이 그래플링이 좋은지, 얼마나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느냐 이 수준에 따라서도 그 활용도를 조절을 하는 영리한 선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션 오말리의 경기에서는 어떤 스타일을 선택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알저메인 스털링이 타격가인 션 오말리를 상대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그래플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죠. 그리고 이게 팬들과 전문가들의 이런 예상을 떠나서 알저메인 스털링 본인이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션 오말리 상대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놓고 찌그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저메인 스털링이 의외로 그렇게 인파이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거에 대한 논거가 뭐냐면은, 그러니까 션 오말리가 대표적으로 타격에서 좀 고전했던 경기가 말론 베라와의 경기와 이제 페드로 무뇨즈와의 경기거든요. 근데 이 두 선수가 션 오말리를 상대로 보여줬던 공통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션 오말리가 왼손 오른손 스탠스를 바꿔줄 때마다 이 두 선수도 같이 스탠스를 바꿔줘요. 그러면서 킥을 많이 씁니다. 특히나 레그킥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되니까 션 오말리가 거리 싸움은 물론이고 킥게임에서 우위를 못 가져가면서 타격전에서 좀 헤매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스털링 같은 경우도 스탠스 스위치가 가능하고 킥이 꽤 괜찮은 선수란 말이죠. 그리고 스털링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마친 뒤에 맞춤 전략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알저메인 스털링과 알저메인 스털링의 그 코너진이 이 점을 간파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알저메인 스털링 역시 션 오말리를 상대로 스탠스 스위치를 계속 맞춰서 같이 해주면서 킥을 쓰고 어느 정도 거리 싸움을 하면서 적절히 그래플링을 섞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.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알저메인 스털링이 어떠한 스타일, 전략을 들고 오는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가장 중요하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션 오말리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의 장신의 스트라이커죠.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키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론 베라와 페드로 무뇨즈, 이게 둘 다 키가 큰 선수가 아니었어요. 말론 베라 같은 경우에는 172, 페드로 무뇨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신장이 167로 170cm인 스털링보다 키가 더 작아요. 근데 이런 선수들도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을 통해서 키 180의 장신의 스트라이커인 션 오말리의 타격전에서 안 밀렸단 말이죠. 그리고 페드로 무뇨즈 같은 경우에는 알저메인 스털링과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알저메인 스털링의 아웃파이팅, 타격 거리 싸움에서 밀려면서 패배를 했었는데, 그런 페드로 무뇨즈도 션 오말리의 타격 거리 싸움에서 안 밀렸다. 이거는 알저메인 스털링한테 충분히 좀 해답이 될 수가 있는, 답안지가 될 수 있는 경기였던 거죠. 그러니까 알저메인 스털링이 그 션 오말리 상대로 결국에 최대 무기를 꼽자면은 그래플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장신의 타격가이자 아무래도 스털링보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에선 밀릴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션 오말리 상대로 당연히 그래플링이 강력한 무기겠죠.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의 강력한 그래플링을 잘 쓰기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이 좋은 션 오말리 상대로 근거리를 잡아내야 됩니다. 또 션 오말리는 스텝과 킥이 좋은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. 그래플링이 주무기인 스털링을 상대로 그 어떤 경기보다 스텝과 킥의 양을 좀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만큼 스털링이 스텝과 킥을 잘 잡아내면서 근거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. 또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페드로 무뇨즈와의 경기에서 상대방이 킥에 좀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. 페드로 무뇨즈의 카프킥과 바디킥에 약간 데미지를 입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션 오말리가 킥이 좋은 선수인 만큼 션 오말리 킥, 또 스텝에 대한 대처가 알저메인 스털링 입장에선 중요하겠습니다. 션 오말리의 키포인트를 꼽자면은 션 오말리는 아직까지
UFC는 물론 커리어 전체에서 탑 컨텐더 레벨의 수준급의 그래플러와 경기를 가진 적이 없어요. 이게 결국에는 좀 UFC에서 셔너 말리한테 상성상 잘 맞는 타격과 성향 위주의 선수를 붙여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기는 한데, 이게 경험이 적은 선수들, 경험이 많더라도 그래플러와의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래플링 상황, 스크램블 상황에서의 이 체력 안배입니다. 여기서 체력 안배를 잘 못하면서 이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힘겨워하는 경우도 많고, 또 스크램블 상황을 계속 거치다가 라운드가 끝나면 다행인데 이 상황 이후에 바로 타격전으로 전개되면은 이때 정말 몸이 힘들거든요. 그래플링 스크램블 상황 거치면은 이미 펌핑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빼고 쳐요? 근데 이거는 내가 뭐 계속 경험을 통해서 힘을 빼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게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셔너 말리가 스크램블 상황 이후에 타격전을 잘 펼쳐나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알저메인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 경험이 풍부하죠. 이미 체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황이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셔너 말리의 두 번째 키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셔너 말리가 과연 스크램블 상황 더 나가서 5라운드로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, 이거는 아직 물음표입니다. 셔너 말리가 아무리 스텝을 잘 받고 타격전에서 우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초반에 KO로 끝내지 않는 이상 알저메인 스털링과 같이 고단수, 타격도 좋고 그래플링도 좋은 선수를 상대로 그래플링 상황이, 붙잡히는 상황이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을 거예요. 무조건 한두 번은 잡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, 여기서 힘과 체력을 너무 많이 써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텝이 죽고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스털링한테 잠식되면서 경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리고 설사 만약에 정말 이상적으로 셔너 말리가 뭐 스텝과 킥, 뭐 타격이 잘 통하면서 근거리를 안 내주고 그래플링 상황으로 전개가 안 된다 치더라도 이 경기는 5라운드입니다. 셔너 말리는 아직까지 5라운드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. 기본적으로 메인 이벤트나 뭐 타이틀 매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3라운드 경기가 본인이 경험했던 가장 긴 라운드고 3라운드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. 이렇게 되면은 셔너 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스텝과 스피드를 많이 가져가면서 4라운드와 5라운드까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, 이거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있고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셔너 말리가 5라운드가 가능한 체력, 알저메인 스털링의 테이크다운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이후에도 본인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느냐, 이 점이 셔너 말리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 그래서 누가 이기게 될 것이냐,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분석 키포인트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스털링 쪽으로 많이 무게추가 기울죠. 근데 저는 왠지 셔너 말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개소린가, 얘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이해를 해요. 그만큼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알저메인 스털링이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, 뭔가 기운이, 느낌이 셔너 말리가 이길 것 같아요. 아니 실제로 셔너 말리 최근 경기인 페트리안전에서도 셔너 말리가 이길지 누가 알았어요. 그러니까 물론 뭐 판정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확실한 건 타격전에서는 셔너 말리가 우위를 가져가고, 또 본인의 약점으로 지적을 받던 그 신체 능력, 거기서도 페트리안과 몸 대 몸으로 부딪혔을 때 안 깨주고 본인도 어느 정도 그 힘싸움에서 이겨내는 장면도 나왔단 말이죠. 그리고 이 경기 장소도 중요합니다. 경기가 UFC 292가 보스턴에서 열리는데, 보스턴이 아일랜드계 이주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. 근데 이게 셔너 말리가 할머니가 아일랜드계로, 이러면은 당연히 현지 관중들은 셔너 말리한테 엄청난 응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일단 최근에 UFC 판정 추세가 뭐 웬만한 그래플링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타격에서 임팩트 있는 타격을 맞춘 선수에게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셔너 말리가 라운드당 뭐 2분 정도 컨트롤 타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타격을 맞춰서 스털링의 다리를 풀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넉다운까지 빼앗고, 또 여기에 열광적인 관중들의 응원까지, 뭐 반응까지 더해진다면은 판정 갔을 때도 이게 셔너 말리가 우위에 있고, 또 이런 관중들의 그 응원을 당연히 그 기운이 선수에게 전달이 될 거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흐름, 이거는 좀 객관적인 전력 분석보다는 뭔가 느낌이 셔너 말리가 이길 것 같다,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번에 예측이 코멘 메인 이벤트 두 개 다 맞춰가지고 뭔가 운을 다 끌어쓴 느낌도 있어가지고 뭐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. 누가 이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. 렛츠 댄스.